이건 생존 운동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으로 제가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했는데 무리가 많이 갔다, 그러면 걷는 것도 무리가 가는 것이죠. 근육 운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심폐체력, 그 다음에 근력, 이 두 개가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지 심장도 건강하고 질병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평균 연령이 좀 늘어났잖아요. 예전보다. 이제 유산소 운동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 근력 운동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력 운동을 하면 유산소도, 즉 심폐도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푸시업, 스쿼트 한번 해보세요. 숨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심폐를 챙겨가는, 나이 들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5세, 39세가 지나면 좀 안타깝지만 1%에서 2%씩의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요것은 이제 1%의 근육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한 4에서 6% 정도의 근력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올 때 파워, 즉 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의 파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걸음이 느려지죠?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어지죠? 무거운 거 드는 거 힘들고, 심지어는 생수병 따기도 힘들어집니다. 저희가 근력 운동,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또 뻣뻣해져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쥐 난다고 하죠. 하체 쪽에서는 쥐 나는 현상을 또 많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사하시고 나서 혈당이 좀 높게 계속 잡히게 되는 것도 근육이 빠지는 증상이고요.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거, 계속 앉아있기만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 해당되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일어나는 게 훨씬 힘들어지고,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근육 빠지는 신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그 스쿼트를 제일 좋아하는 운동으로 제가 꼽고 있거든요. 이건 생존 운동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쿼트를 해내셔야 합니다. 물론 무릎이 아프신 분들 무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스쿼트들이 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이 많이 나가지 않게 하면서 엉덩이만 내리는 식으로의 벽을 이렇게 밀면서 도움을 받는 스쿼트, 이런 것들은 사실 걷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강도의 근육을 쓰는 스쿼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했는데 무리가 많이 갔다, 그러면 걷는 것도 무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집에서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쿼트와 무릎에 대한 공포심에서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다. 무릎을 많이 앞으로 내밀지 않고 벽을 기대서, 그냥 벽에 기대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정도 되는 거는 밖에 나가서 걷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보다도 약할 수 있는 근육 동원 형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릎 주변에 이제 근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근육이 이제 발달되게 되면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단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뼈와 뼈에 가는 이 부하,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차에 범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갔다가 다 그냥 부딪히면 다 차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퍼가 있으니 우리가 차가 파손이 안 되는 것처럼 본체가, 지금 근육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그냥 이 뼈와 뼈, 연골, 나 이거 손상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스쿼트를 밑에까지 다 내려갈 필요도 없거든요. 가볍게 한 30cm만 내려왔다 올라와도 이 대퇴, 넓적다리 근육들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죄수 스쿼트는 이 죄수들이 감옥에서 그냥 계속 앉아만 있거나 거기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몸이 약해지니까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 조그만 죄수 방에서 했던 스쿼트를 칭하는 건데요. 그대로
다리를 살짝 어깨 넓이보다 벌려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 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상체를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셋, 넷, 다섯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셋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가지 말고 딱 조그만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스쿼트를 하게 되면 훨씬 다리에 자극이 많이 가고 또 근육 발달에도 좋습니다. 저는 중장년들에게 있어서 유산소 30%, 근력 70%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력 운동이 그리고 근육 운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는 유산소, 그러나 70%는 아주 진지하게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이 피해야 할 운동은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그 다음에 점프 운동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적절한 중량은 괜찮지만 또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또 근육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들도 또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향을 많이 순식간에 바꾸면서 하는 이런 운동들은 어지러움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또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바로 서야지 목이 뒤로 딱 들어오게 되는데요. 구부정하게 앉으면 언제나 목은 앞으로 가 있죠. 이것이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등 뒤쪽에 이 근육이 뻣뻣해지고 그쪽으로 또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목 뒤에도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타이트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목의 선을 따라서 만든 베개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라. 현대인들의 삶이 앉아있는 거 오래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잘 움직이지 않고요. 수렵 생활이나 우리 예전에 사냥할 때처럼 그런 원시 시대가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세도 누군가가 이 옆에서 저를 본다면 제가 약간 이제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이게 좋은 편 자세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진짜 구부러져 있죠. 이제 골반도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그렇지만 이 뒤에 제 등받이를 향해서 이렇게 쭉 의지에 있으면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 골반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굴러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방경사다 이래요. 그렇게 되면 목은 자연적으로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똑바로 서야지 목이 뒤로 딱 들어오게 되는데요. 구부정하게 앉으면 언제나 목은 앞으로 가 있죠. 이것이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 그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 계속 빠지고 현대인들이 계속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아마 목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른 경추, 목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럼 목도 척추기 때문에 앞, 옆, 그리고 뒤에 근육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척추에서 정확한 중립 자세가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쏠려 있을 것이고 쏠린 반대쪽은 계속 다 늘어나 있죠.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아마 늘어나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그만 늘어나. 나 힘들어. 마치 우리가 이 밧줄로 누가 오려고 하는데 어디를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거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등 뒤쪽에 이 근육이 뻣뻣해지고 그쪽으로 또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목 뒤에도 하후두 부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타이트해지게 되겠습니다. 디스크, 이것은 척추의 위치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좋지 않은 척추의 위치, 즉 경추의 위치가 만들어지면 디스크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근육이 이렇게 뻣뻣하게
척추를 한 방향으로만 잡아당기고 있으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디스크 뭐 85%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 물이 많은 디스크를 한 방향으로만 자극하게 되니 별로 좋지는 않겠죠. 예, 쏠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 주변에 있는 이 근육들의 불균형이 또 디스크하고도 관련이 있죠. 단 한 가지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충격을 받아서 디스크가 터지게 된다. 이거는 틀린 거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쁜 자세로 계속 거기에 미세한 부하, 스트레스를 주게 될 때 결국 이게 견디지 못하게 되겠죠. 일단은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목을 해부학적, 즉 우리가 이 목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은 약간 이런 움직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쭉 뺐다가 거북이처럼 쭉 뒤로. 이런 식.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것도 괜찮고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저 가만히 보시면 그냥 굉장히 가볍게만 움직이죠. 이거는 지금 좀 아픕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그러나 도리도리. 요건 어떨까요? 가볍게 이렇게 반대로 전체 몸도 돌려도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몸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안 아픈 범위 내에서 마치 운동의 예행 연습하듯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사선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나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목만 움직였는데 목과 어깨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도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5번 돌렸거든요. 뒤로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다 또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부착점이 2군데니까 어깨만 돌려도 목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좀 늘어나겠죠. 편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목과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하시면 목이 좀 편해집니다. 갑자기 꺾는 운동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죠. 예, 그리고 소파가 이렇게 팔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베개보다는 높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셔서 이 팔걸이에 목을 올려놓으면 목이 꽤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이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별로 좋지 않게 하고 또 많이 늘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아무래도 이 모니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한 곳을 계속 바라보는데 가볍게 이렇게 목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보는 건 괜찮거든요.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거나 저처럼 아니면 가까이 보기 위해서 목을 약간 이렇게 쭉 빼서 보는 이런 식의 자세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안 좋죠. 예,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목을 마치 높은 베개를 피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목 뒤로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예,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한 30분만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거기가 뻣뻣해지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높이가 가장 좋은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것도 그냥 아예 베개가 없이 드러 누워 있는 것도 목에는 부담이 되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딱 뵀을 때 목에 전혀 텐션이 느껴지지 않고 이거는 좀 목을 편안하게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높이여야 되겠죠. 목베개 같은 것들 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목침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목이 또 과도하게 구부려지게 되는 그런 각도들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고 뭔가 거기에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걸 오래 가져가게 될 때 뭔가 뻐근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베개는 우리에게 맞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만약에 베개로 사용하셨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증상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그렇게 목의 선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날 다음날 너무 아파.
불편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써보셨던 분들은 그런 베개를 사용해 보시고 느낌을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여전히 뻣뻣하지 않게, 그리고 뭔가 힘들지 않게 내 수면을 잘 돕는다든지 누워있는 동작에서 불편함을 없게 한다. 그러면 그 베개는 우리 소비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잘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게 만들어진 베개라고 그 우리 목의 선을 따라서 만든 베개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라. 단 한 가지는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듯 했는데 계속 쓰면서 이게 목이 좋아지는 적응기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번 또 했다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뭐 한 번 했는데 별 큰 탈은 없었다. 근데 한 번 써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 번이 훨씬 좋아졌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일단 손으로 목을 이렇게 가볍게 만져주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한쪽 부위를 이렇게 주무르듯이 목 부위를 아주 가볍게 이렇게 주무르는 거 참 좋고요. 또 하나는 목이 아프실 때 여기를 비벼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때가 막 밀릴 정도로 비비지 마시고 아주 가볍게 손바닥보다는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가볍게 목 전체를 이렇게 한번 비벼줘 보시죠. 그 다음이 이제 수건 있잖아요, 집에. 타올, 수건을 목 뒤에다 이렇게 걸어서 앞쪽에 수건의 끝을 잡고 가볍게 얘를 나한테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목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펴주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마사지 효과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 수건을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돌려도 돌리는 쪽으로 또 내가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라 마치 수건이 저를 마사지 해주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 마사지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잘 걷지 않게 될 때는 이런 질환에 노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00보에서 8,000보 밑으로 걷는 것과 7,000보에서 8,000보 위로 걷는 것과의 건강에 끼치는 효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수준으로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을 끌어간다. 조금 더 점진적인 부하를 줘서 좋은 기능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자, 이제 걷기는 일단 예전부터 만보 걸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이 로고 또는 표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많이 이걸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임상과학적으로 걷기의 이 효과가 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보까지 안 걸어도 건강에 유의하게 효과를 내는 것은 나타났고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7,000보에서 8,000보 밑으로 걷는 것과 7,000보에서 8,000보 위로, 즉 이상 걷는 것과의 건강에 끼치는 효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7,000보나 8,000보 이상 걷는 걷기 운동이 좋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3,000보, 4,000보는 건강에 유의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3,000보, 4,000보도 체력 수준에 따라서는 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대부터 80대까지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한 8,000보, 20대부터 80대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게 8,000보는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그리고 기력이 딸린 상태에서 또 4,000보는 8,000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걷기를 안 하는 것보다 나가서 그래도 걷는 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걷는 이 걷기 운동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천장 효과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느리게만 걷게 되면 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걷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 몸의 근육을, 특히 하체의 근육을 쓰는 건데 이 하체의 근육을 계속 자극하고 쓰게 되면 근육은 발달하게 되죠. 힘을 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계속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빨리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늘 처음에 시작했던 수준으로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을 끌어간다. 요것은 이제 운동 원리에 입각해서는 조금 더 점진적인 부하를 줘서 좋은 기능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느리게 걷는 건 처음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웬만하면 계속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빨라지는 속도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걷기 운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파하시는 분들의 그 무릎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또 도와드리고 또 재활 운동도 시켜드리고 또 기능 운동도 시켜드리면서 기능을 회복한 이런 여정에서는 급성적인 무릎 손상이 아닐 경우 근육이 빠지거나 근력이 떨어지거나 뻣뻣해지면서 오는 통증일 수 있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곧바로 하기 전에 적절한 준비 운동 그리고 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집에서나 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병행해 갈 수 있다 그러면 무릎 통증은 또 비교적 쉽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잘 걷지 않게 될 때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뇨와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걷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신체 활동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근육은 빠지면서 우리 몸에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드시고 나서 혈중에 있는 이 당을 빨리 분배하고 또 저장될 것은 저장되고 활용될 것은 활용되는 이런 대사성이 우리 건강한마의 시청자층들에서는 현저히 떨어지죠. 여성분들 특히 완경기 이후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요 대사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완경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이 수치가 떨어지고 아예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뱃살 찌고 그 다음에 계속 지방 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해소될 수 있고 또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체성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걷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당뇨,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제일 무서운 것 또 하나가 고지혈이죠. 예, 이런 지방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이 질환과 관련돼서 저는 근골격계 질환도 여기에 무시 못합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아픈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안 움직여서 뻣뻣해져서 약해져서 오는 것일 수 있죠. 이런 질환에 노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꾸부정하게 걷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내고 뭔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걷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보폭을 너무 짧게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다고 그러는데 보폭을 쭉쭉 내서 걸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냥 나이 많이 드시고 천천히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런 최소한의 걷는 패턴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간혹 보면 이제 이 발이 바깥으로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옛날에 뭐 양반의 팔자걸음이라고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너무 고관절을 많이 돌리는 식으로 하게 되면 고관절도 안 좋지만 허리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일단 아까 제가 구부정한 이 자세는 목이나 등 쪽으로도 또 무리가 가고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나 또 너무 천천히 이렇게 보폭을 좁게 걷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걷기 운동의 운동 효과를 감소하는데 아주 유의한 요인입니다. 보폭도 쭉 넓혀서 걷고 그 다음에 상체를 똑바로 펴고 걸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부정한 자세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걷기를 하게 될 때 이렇게 구부정한 것은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펴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중립 위치에서 딱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까지 거의 일자로 쫙 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팔을 적절히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가만히 이렇게 걷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팔이 흔들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팔을 저처럼 그래서 이 주먹이 거의
코에까지 이르기까지, 코의 높이까지 가게 이렇게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상체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지금 가는 것처럼 걸을 때 이렇게 돼 있지 않게 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걷는 것이 제일 좋죠. 일단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하루 동안에 우리의 근육이 얼만큼 수축했느냐, 이완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육은 이렇게 짧아졌다가 늘어나면서 마치 이렇게 고무줄과 같이 늘어났다, 당겨졌다, 늘어났다, 당겨졌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앞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잉여분으로 갈 수 있는 이 혈당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우리가 사용하는 양보다 많이 먹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잉여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근육이 자극을 받고 근육 안에서 아주 좋은 효능이 일어나죠. 혈당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쓰니까 근육 발달도 되겠죠. 근력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걷기를 하게 되면 심장이 일을 합니다. 심폐라고 하죠. 심장이 우리 모든 팔과 다리의 모든 부위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장이 펌핑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으셨던 이 심혈관계 건강, 피를 바깥으로 내면서 혈관에 압을 높여서 쭉쭉 피를 보내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지치지도 않고 또 저리지도 않고 또 어지럽지도 않은 이런 심폐계의 좋은 기능을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은 저는 신경계다. 이게 신경계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몸은 다 신경세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걷게 되면 발바닥부터 지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에 대한 각 관절, 특히 무릎 또는 고관절, 허리에서의 우리가 걷는 그런 느낌,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뇌에다가 전달하죠. 뇌에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세에 대한 인지력 그리고 밖에서부터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게 의식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지, 즉 나이가 들면 경도 인지 장애, 이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속도 내서 걷게 되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무의식적으로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뇌가 폐업 상태가 아니라 계속 정보를 받고 부지런하게 이 뇌 안에서 신경세포의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장애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고 인지력도 좋아지고 신경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좋은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걸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반응은 안 아픈 곳을 찾으려고 자세를 바꾼다. 일단은 급하게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그 대피 자세가 또 다른 근육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쓰게 할 것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또 늘어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척추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허리 통증 현대인들 잘 안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고정된 자세에서 오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허리는 앞과 뒤, 이 옆쪽으로 근육들이 다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5세 이후부터는 안타깝게도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됩니다. 자, 근육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이 근육의 증상은 뻣뻣함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근육도 빠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좀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른 자세로 앉아있다 그러면 좀 덜 하겠지만 다들 좀 약간 구부정하고 옆으로 약간 이렇게 지어 있는 이렇게 뒤틀려 있는 모양 자세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 근육은 조금 타이트해지고 한쪽 근육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근육 불균형을 일으키죠. 그래서 엑스레이, MRI에도 확실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근육의 불균형,
현상 또는 근육 약화 현상 또는 근육 경직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을 체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앉아 있었다면 좀 일어나서 간단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스트레칭만 해도 이것을 디톡스라고 하죠. 이 독소를 좀 뺄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움직이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는 그 자세에서 허리 통증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1번 안 아픈 자세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소 때보다 많이 구부정한 자세나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약간 이렇게 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걸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반응은 안 아픈 곳을 찾으려고 자세를 바꾼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 자세는 우리가 평상시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급하게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 피하려고 하는 그 대피 자세가 또 다른 근육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쓰게 할 것이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또 늘어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척추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허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악순환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불균형으로 통증이 나타났다. 아니면 진짜 삐끗해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을 좀 피하고 덜 아프기 위해서 만든 자세가 또 우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특히 이제 소화기관하고 이 연결됐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 특히 앞쪽에 있는 건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뭐 장요근, 이거 허리에 중요한 근육이다 그랬는데, 그 근육 앞쪽으로 또 이게 또 다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타이트해지게 되면 장기 근육들도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대체의학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허리가 아프면 특히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갖게 될 경우에는 위부터 이 소화기 자체를 똑바로 열어놓고 연동작용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서요. 요 식도도 압박을 받고 이 우리 위도 별로 좋지 않은 포지션에 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이 소화 기능도 좋아지는데 허리 아픈 곳들로 온몸에 힘을 주게 되고 좋지 않은 자세 가게 되면 또 소화 기능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허리 통증은 일단 뭐 잠만 잘못 주무시게 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잠깐 무거운 거를 갑자기 들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집에 놀러 온 손주를 잠깐 이렇게 안아줬다가도 근육이 놀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너무 많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이럴 수도 있는데요. 디스크는 일단은 구조적인 파열입니다. 디스크는 구조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우리 척추에 있는 신경을 직접 건드리게 돼서 기계적으로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넓적다리 앞쪽을 지나가는 신경이건 뒤쪽을 옆쪽을 지나가는 신경이건 그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림 현상을 동반하죠. 저림 현상을 또 동반하면서 또 굉장히 이 뭐 침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이 아주 우리가 슈팅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총으로 쏜 것 같이 그냥 아픈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나 이 일회성 아까 나타나는 이런 통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날카롭기보다는 약간 좀 묵직하면서 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린 것 같은 이런 통증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일회성으로 나오는 통증이나 디스크가 아닌 비디스크성 통증은 한 부위에 이렇게 국한돼 있고 그 부위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데 디스크하고 연결된 통증은 관절을 넘어서서 발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저림이나 통증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리고 더 한 관절이 아니라 더 많은 관절을 넘어가면서 아플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허리를 움직일 때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언제나 고관절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네, 허리만 그냥 척추만 구부리고 피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골반을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가 손상됐다라는 것은 이 골반과는 좀 상관은 없거든요. 골반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허리 척추를 구부릴 때 같이 골반도 같이 구부려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척추를 펼 때 골반도 펴지는, 즉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도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어깨도 같이 움직여가면서 너무 뻣뻣하게 척추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허리가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이 척추에 대한 긴장감이 많아요. 그냥 척추 위주로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와 상체를 엮어서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펴고, 옆으로 저처럼 옆으로도 이렇게 구부리고 살짝 이렇게 회전시키는, 척추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의 이런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늘 허리에 긴장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부리는 거나 이런 펴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크게 구부리거나 크게 펴는 거 아니어도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마치 그냥 장난치듯이 이런 운동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인데 동적인 스트레칭이다 이래서 알려져 있어요. 뭔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앉아서도 하시고 또 서서도 가볍게 아침, 점심, 저녁에 반복하시면 허리는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불편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